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제9장 수열과 급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열과 급수는 왜 이제 공부를 하냐면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좋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좋은 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를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 함수에 대한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데, 그 예를 한번 미리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일러 전개에서 만약에 함수가 sin 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sin 함수를 근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1차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는 방법, 2차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는 방법, 3차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는 방법을 해서 점점점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 점점점 이제 근사가 잘 되는데, 자, 1차 근사는 이 사인 함수의 가장 근사하는 것은 이 x입니다. 3차 근사는 3차 다항 함수로 근사시킬 때 이 근사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4차는 똑같고, 이제 5차에서 이렇게 근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함수의 모양을 한번 보면, 자, 원래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사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근사를, 자, 1차식으로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x, 그래서 원점 근처에서 이제 원점에 아주 다가가면은 이 1차 함수, 이 x와 사인 함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걸 더 근사를 시키려면 차수를 높여서 3차까지 근사를 시키면 이 주황색으로, 그래서 이 파란색이 원래 사인 함수인데 1차보다 더 근접하게 되죠. 이걸 더 정확도를 높이려면 차수를 더 높이면 되는데, 이제 5차까지 근사를 시키면 원래 파란색이 사인 함수인데 이 초록색이 1차 함수였고 이 분홍색이 3차 함수였고 5차 함수는 빨간색, 그래서 상당히 더 사인 함수의 근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차수를 점점 높이면은 사인 함수를 다항 함수로 점점점 이제 근사시킬 수가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함수를 다항 함수로 근사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이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의 수열과 급수에서 첫 번째 9.1은 이제 수열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열은 뭐냐면 수들의 나열이죠. 이거는 수들의 나열. 그래서 이렇게 1, 5, 3, 4, 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수열을 뭐 정확하게 수학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는 n에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다룰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에 앞에서 1, 5, 3, 4, 7 있는데, 저것은 1의 함수값은 1이고 두 번째는 5가 나왔으니까 2의 함수값은 5고, 세 번째는 3이 나왔으니까 이건 3이고, 네 번째는 4가 나왔으니까 4고, 이렇게 5의 함수값은 7. 위에처럼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된 함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실제로 우리가 수열할 때 이런 함수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수열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열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보통 이렇게 안 쓰고, 보통 이제 an을 이 함수값, n에서의 함수값 1로 놓으면, 이것을 an으로 나타내면, 이 수열 이제 f를 함수라고 보통 안 하고 A1, A2 하면서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가로로 이렇게 나타내거나, 또는 이것을 AN, 일반항이 AN인데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 이렇게 나타내거나, 또는 그냥 AN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낸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것을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집합 기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또는 이렇게 관습적으로 많이 썼는데, 뭐 이것보다는 집합은 우리가 보통 순서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게 개념이니까, 이것보다는 위에처럼 가로로 쓰면은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가 되니까 가로가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열이 있을 때, 이렇게 수열, 이렇게 AN,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A1은 뭐라고 하냐면 첫째 항이라고 하죠. A2는 둘째 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항, 둘째 항. A3은 뭐 셋째 항.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쭉쭉 해서 AN은 이제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보기에서 AN 일반항이 3n인 수열은, 이걸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n이 1이면 이게 3이고, 2면은 이게 6이고, 3이면 9고, 4면 12고,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되겠죠. 가령 AN이 n분의 1이면, 그러면 이거는 첫째 항은 뭐 1분의 1이니까 1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수렴과 발산을 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게 수열이고, 그다음 어떤 실수 상수값 L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기호로 리미트, 극한 기호를 썼었죠. 이제 n이 아니라 여기는 수열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것의 극한이 L이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는 수열 an, 이것이 L에 이제 수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의 정의는, 왜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직관적으로 뭐 당연히 할 수가 있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한없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수열 an은 L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저렇게 씁니다.
이때 우리가 L을 뭐라고 하냐면 수열 AN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 이제 발산한다는 것은 수열 AN 이것이 발산한다. 그래서 이게 정의는 그 수렴하는 어떤 실수의 값에도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수열 AN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L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산한다고 그러죠. 직관적으로 뭐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함수에서 극한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 것처럼 이것도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되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L. 이것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엡실론 델타 그 방법을 쓰면은 여기서는 함수는 엡실론 델타 그 방법인데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 겁니다. 수열이니까 델타가 아니라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면 이게 a n이 l까지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것을 뭐 이제 사용은 안 하겠는데 직관적으로만 알면 되는데 그냥 정의로서 한번 이해를 하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L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엡실론은 이 엡실론이 뭐 클 때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아무리 작을 때 굉장히 작더라도 그러면 엡실론이 굉장히 작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아무리 작더라도 어떤 엡실론이 주어지면 L까지의 거리가 엡실론인 거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은 뭐냐면 L 마이너스 입실론이고 여기 이 점은 L 플러스 입실론이어서 이 사이에 어떤 n이 존재해서 이 n이 이것보다 더 크면 뭐 크거나 같아도 되고 아무튼 이것보다 더 크면 그러니까 그쪽 이 n이죠. 이 수열이 이렇게 나열이 됐을 때 그 어떤 거 이상인 거 여기가 A, L, A 이렇게 쭉 돼가지고 A, N이 있고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전체 수열의 꼬리 부분 전체가 다 이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가 A, N 플러스 1도 들어가야 되고 A, N 플러스 2도 들어가야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엡실론을 더 줄이면 그러면 이 n이 커져서 그 더 줄이면 그 뒷부분이 모두 다 수열의 꼬리 부분이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연수 n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엡실론을 아무리 줄여도 수열의 꼬리 부분이 이 안에 쏙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런 의미가 수열의 수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령 만약에 보기로 자 일반항이 AN이 C 자 C는 상수 자 이 AN 이 수열은 상수 수열입니다. CCCC 이런 수열은 이런 건 상수 수열은 극한이 존재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계속 C니까 극한도 C입니다. 상수 수열은 이렇게 되고 나번에 만약에 AN이 n분의 1이면 그럼 n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 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죠. 그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이게 0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번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1 이것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 수열의 수렴하는가를 한번 찾아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n은 무한대로 가죠. 아니 분모 n은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는 n-1인데 이것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결정이 안 됩니다.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결정이 안 되니까 이 형태를 좀 변형을 시켜보자. 좀 쉬운 형태로 변형을 시켜보면 이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1은 자, 1 빼기 n분의 1.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막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n이 커질 때 뭐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뭐 저기서 정확한 정의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그런 정의가 있다는 것만 하고 직관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열이 수렴하는 것 중에서 수렴을 따졌는데 어떤 실수에도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발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은 특별히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 우리가 an이 수열인데 정의하기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무한대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열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말을 하는데 그리고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렇게 무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의가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지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커지면이 아니라 여기서 한없이 커진다로 써야겠네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한없이 커진 것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열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합니다. 뭐 음의 무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은 수열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는데 정의가 이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은 이 실수에서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에서 좀 수같이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같이 인식을 하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사실은 했지만은 그 수로 수렴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수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 무한대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
수렴이라는 기호가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 때만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발산하는 것하고는 이제 개념적으로 좀 다르죠.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뭐 정확한 정의를 따져보면,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것은 정확한 정의는, 자, 우리가 엡실론을 L로 수렴할 때는 엡실론 근처에서 이렇게 잡을 때 엡실론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L이 무한대니까 무한대 근처에서 잡기 위해서는 뭐 이런 무한대 근처에서 이렇게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모든 M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실수가 M이라는 거죠. 그래서 M이 모든이니까 사실은 M이 굉장히 작을 때는 의미가 없고 굉장히 큰 수일 때가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큰 수이면 점점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래서 수열의 꼬리 부분 이것이면 그 값이 이 무한대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 n보다 an이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것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근처 뭐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그 다음 뒷부분은 똑같죠.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n이 n보다 더 크면, 그러면 수열의 꼬리 부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니까 여기서는 an이 n보다 작다가 이게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열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성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an이 l에 수렴한다. 이것의 정의를 받고,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도 뭐 발산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무한대로 수렴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한대로 발산할 때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